안녕하세요. 마스터 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2분기 매출 분석에 이어서 3분기 7, 8, 9월 달에 매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전체 매출을 한번 파악을 하고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월별, 그 다음에 개인별, 유형별 이렇게 잘게 쪼개서 파악하는 매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7월달, 8월달, 9월달 이 3분기는 지난 2분기랑 또 다르죠. 보시면은 들쭉날쭉했던 2분기 매출 갑자기 7월달부터 8월달, 9월달 높아졌다가 갑자기 감소를 해요. 이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전 분기 6월달 매출과 7월달 매출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6월달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을 했죠? 이제 보시면 여름맞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6월달보다 7월달이 훨씬 더 높다. 똑같이 이 이벤트는 진행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6월달 여름맞이 이벤트가 조금 늦었다. 조금 5월 말쯤에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6월달에 늦지 않게 우리가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회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이제 받아들이시는 회원님들이 조금 더 반응이 늦지 않았나 라는 것들도 추측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이벤트 때 좀 한번 앞당겨서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대신 최대한 변수를 줄여가면서, 가령 뭐 똑같이 마케팅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당기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파악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똑같은 매체를 놓고서 시기를 앞당겨 본다든지, 아니면 시기는 똑같이 하고 회원님들한테 더 매체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매출 전략이 나오겠죠. 각 지역마다 뭐 연령대마다 뭐 이렇게. 자, 이제 그럼 7, 8, 9월 달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 정말 그런지는 마케팅에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매출을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월별로 또 분석을 해야겠죠. 7월 달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시면은 7월 달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7월 매출은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신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잘 된 달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매출 자체도 2,500, 25,000, 15,000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건수를 보시면 건수는 9건이고 24건이에요. 건수 자체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따라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 신규 매출은 마케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7월 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고, 재등록하고 신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튀는 숫자가 나온 거는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수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개 신규 재등록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볼 건데, 먼저 재등록을 한번 볼까요? 자, 재등록 매출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수강권 비율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수강권 비율 중에서 25, 30, 50 세션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20, 10 세션은 등록이 없단 소리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수강권을 나눠놨는데 재등록하신 분들은 요런 분들밖에 없단 소리예요. 이것은 단기 세션으로 회원님들을 등록시킨 게 아니라 이제 장기 세션으로 전환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스킬이 좀 늦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 우리가 7, 8월 달에 뭘 했죠? 7, 8, 6, 7, 8월 달에 여름맞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재등록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말인 즉슨 6월 달에 회원님들이 종료가 되고, 자, 5월 달에 아니면 6월 달에 좀 남아있는 회원님들이 이 이벤트를 당겨서 하셨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도 한번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추측이 맞는지는 바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릴 테지만 이 종료자 명단을 통해서 실제로 종료 회원이 많은지 아닌지, 그리고 몇 명이 이제 재등록을 했는지 실제로, 아니면은 어떤 회원님들이 장기로 늘려가지고 미리 땡겨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신규 매출도 한번 볼 거예요. 신규 매출을 보시면은, 자, 이 신규 매출은 일단 원 선생님이 현저히 낮죠. 다른 선생님들은 비슷비슷한데, 자,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튀는 이제 수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보통 배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6월달 한번 보시면은 원 선생님에 대한 배정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배정을 하다가 배정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월별로 저희는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이렇지 않기 위해서 주차별 등록 유입, 이런 월 일별 등록 유입, 주차별 일별 매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생각해 봤을 때 7월 달에 소개 신규 재등록 매출을 다 맞춰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게 배정의 문제일까 아닐까 라는 것들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은 비슷해요. 근데 신규 매출만 적어요. 그렇다는 거는 관리자가 매출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매출을 이제 비율을 맞춘 거라는 거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배정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원 선생님한테 신규가 안 갔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회원님들이 막 넘치어서 들어오는데 원 선생님은 시간표가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신규 매출은 적어.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많아.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또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편향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렇지 않았었나?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매출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시면은 빠른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 매출 한번 볼 겁니다. 소개 매출은 요것도 소개 매출도 한번 보시면, 소개 매출이 사실 1월 달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이 가장 높아요. 뭐 당연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것 또한 이제 마케팅의 긍정적인 효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개는 지금 현재 수강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우리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나 선호도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개 매출이 높은 선생님들은 회원님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개 매출이 들어오고, 이 소개 매출이 이벤트,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여름맞이 이벤트와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갖춰져서 매출이 더 증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8월 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유형별 매출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달은 요 그래프인데 8월 달은 요 그래프예요. 뭔가 이제 확 달라졌죠. 보시면은 이번 8월 달은 좀 특이한 달이에요. 재등록이 신규보다 매출이 많아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재등록이 신규보다 많아지는 그런 매출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신규 매출이 7월 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마케팅 효과가 벌써부터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 6, 7, 8월 달만 진행할 마케팅이라서 8월이 끝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등록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방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케팅 효과가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급격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또
재등록 매출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거를 좋아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재등록 매출이 높다는 거는 가령 5, 6, 7, 8월, 5, 6, 7월 달에 이 세 달에 종료되실 분들이 연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파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이제 파악하실 수는 없고, 제가 이전에 만들어 드렸던 종료자 명단, 그리고 등록 유입, 월별 등록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실제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매출 분석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항상 가능성을 두고서 매출을 이제 보셨을 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봐야겠다 생각이 들려면은 딱딱딱 이것만 봐가지고 이래서 이랬던 거네 하면서 바로 뭐 직원 면담이라든지 마케팅의 변화라든지 채널의 변화라든지 뭐 인테리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또 유독 이 스토리 선생님만 매출이 높아요. 자, 요거는 이제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출의 파도가 높으신 분들이 유독 있어요. 이제 직원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회원님들의 매출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월급도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만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평균을 따졌을 때는 뭐 나 얼마 받아가니까, 아니면은 평균을 따졌을 땐 이분은 얼마 정도의 매출을 하니까. 근데 이 파도가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언제든지 회원님들이 확 나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제 공석이 가득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회원님들이 정말 종료를 했는지 또 종료자 명단을 갖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미에 이 종료자 명단을 갖고서 좀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 매출 한번 보면은 좀 심각해요. 자, 38,000 이렇게 찍혀 있는데 지금 38,000대를 한번 보시면 4월달 이후에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등 매출이라는 소리예요. 사실 9월달이 관리자 해본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뭐 관리자가 아니어도 가을에는 회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항상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피트니스는 계절을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빠져나간다고 두 손 놓고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매출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 지금 이제 살펴볼 텐데, 자, 9월달 보시면은 신규가 재등록에 비해서 뭐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왜 이럴까요? 재등록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달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전달에 어땠죠? 특이하게 재등록이 신규거보다 높은 달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8월 달이 매출 그 이벤트 막바지니 9월 달에 종료될 회원님들이 땡겨서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회원님들이 있는지도 바로 조사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의심들을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파악하고 다음 달은 이렇게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대안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다양한 방향으로의 생각들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규가 21,000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8월달 어땠죠?
18,000이에요. 자, 이렇다는 거는 9월 달에 회원님들이 빠져나가는 달인데 8월 달보다 신규가 많이 나왔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8월 달이 신규 매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도. 그래서 뭐 내년 8월 달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이벤트 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요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PT 저희가 지금 사실 회원님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종목을 PT건으로 우리가 PT 수강권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회원권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여기에는 PT 회원권 다 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 매출에는 요 나머지 매출에는 PT 수강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9월 달에 이렇게 매출이 낮았어요. 낮았으면은 우리가 사실 PT 수강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수강권도 있죠. 뭐 필라테스가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회원권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한쪽에서 뚝 떨어질 것이면 한쪽으로라도 매출을 비빌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회원권은 지금 담당 선생님이 원래 배정이 안 되니까 요게 회원권 총 매출입니다. 7천이에요. 8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6,100이요. 그래도 9월달이 8월달보다 좀 많이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회원권이 충분히 더 매출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재등록의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자, 8월달 보면은 신규 매출 비율이 그래도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9월달에는 그래도 꽤 차이 나죠. 이렇다는 거는 여기 회원님들이 센터 자체는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회원님들도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재등록 회원님이 더 많아요. 회원권은 뭐 따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건 센터가 진짜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PT가 매출이 안 나올 바에는 회원권도 끊어서 좀 더 이 안 나오는 매출을 좀 우리가 그룹사 운영하듯이 안 나오는 매출을 메꿔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권 등록 비율 9월달에 수강권 등록 비율을 보실 텐데 자, 골고루 다 있어요. 신규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죠? 뭐에 비해서? 재등록에 비해서. 근데 결국에는 10세션, 20세션 요거 보시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10세션, 20세션의 비율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거의 65% 가까이, 65%죠. 65% 정도로 이 매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자, 이럴 수밖에 없는 달이긴 해요. 이게 좀 가을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좀 운동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기 세션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장기로 돌려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전향하실 수 있는 포션이 있을 거라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신규 매출 쪽에서도 좀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가령 8월 달에서 재등록을 끌어당겼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7, 8, 9월 달 이렇게 매출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외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벤트 할인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등록 매출 장부를 보시면 할인에 대한 비율과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요거를 모두 선택으로 바꿔주고 합산이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자, 우리가 6월 달부터 시작한 이벤트 할인 금액을 총 더해 볼 거예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수식을 걸어놨으니까 알죠.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 8, 9월 달에 3,300만 원의 매출을 어떻게 보면은 할인을 해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날린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할인율을 정해야 된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10% 해주자, 20% 해주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 단위까지 정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의 수지 타산, 내가 얼마 정도 몇 퍼센트는 남겨야 된다는 그런 마진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할인율을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할인이 돼도 적게 할인이 돼도 할인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할인이 됐을 경우 어떤 거에 우리는 매출을 비빌 것이냐. 자, 요런 것들. 운동복 락커 비용 어떻습니까? 지금 789만 원이거든요. 3,300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은 4만 원 하시고 어떤 분은 뭐 2만 원 하시고 어떤 분은 3만 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또 해주진 않았지만 운동복 락커 비용으로 요 할인된 금액들을 어느 정도 퉁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할인을 이벤트 할인을 할 때 이 운동복 락커에 대한 규정을 아예 넣어버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치사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냉철해야 되는, 저는 운영자, 관리자,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충시킬 수 있는, 내가 너무 많이 할인을 해주더라도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사실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직원들 월급 주고 센터 운영 관리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정말 영업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센터 운영인데 이런 것들을 한염없이 그냥 회원님들한테 다 퍼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망해버리면 회원님들은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자분들은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 매출, 할인된 매출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메꿀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균형적인 발전, 매출을 상승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도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외점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과 할인된 비율, 할인된 금액을 한번 정산을 해봤어요. 자, 이제 종료자 명단, 드디어 이제 종료자 명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를 간혹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완성작이 아니어서 제가 함부로 보여드릴 수도 없었고, 좀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지 않고서 전달 드리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안에 있는 수식들은 제가 편하라고 사실 걸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기로 다 나중에 작성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제공 드리는 이 매출 관리 파일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중요하고, 아, 그러면 우리 센터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정한 거를 우리 선생님들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 사실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자, 종료자 명단 관리를 한번 보실 텐데 똑같습니다. 회원명을 쓰고 종료 날짜를 쓴 거예요. 실제 종료 날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 매출 장부를 보시면 시작일이 등록 날짜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 세션을 만약에 등록했다 했을 경우에는 규정된 종료일이 여기 떠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어떤 회원님이 왔어요. 고강렬 회원님이 오셨어요. 자, 30 세션을 등록했어요. 근데 우리 센터는 한 세션당 며칠을 주기로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규정된 종료일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규정된 종료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종료자 명단에 봤을 때는 이 종료일이 이 규정 종료일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죠. 결국엔 이 회원님이 연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기 종료 되셨는지, 환불을 해서 조기 종료 되셨는지, 뭐 인수인계가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자, 그러면은 종료자 명단에 보시면 규정운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실제로 이 등록매출 장부에 떠있는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 이게 규정운동 기간이에요.
그리고 실제 운동 기간을 또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자, 보시면은 회원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연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은 다 있죠. 근데 저희는 이 회전율, 수강권이든 회원권이든 회원님들을 빨리빨리 돌려야지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인센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염없이 연장을 해준다? 이거는 운영의 차질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빚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원님이 종료되셨을 때 규정 운동 기간과 실제 운동 기간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너무 많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갖고서 평균 운동 기간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센터가 규정 운동 기간보다 실제 운동 기간이 더 많아지면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것들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골머리 썩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모아서 축적을 해서 이 데이터가 갖고 이 평균을 냈을 때 규정보다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 거는 이분이 이 중간에 복회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 누굴까요? 주성수님이라고 되셨는데, 보시면은 복회 9월달에 아마 복회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료자 명단에는 4월달에 한번 종료되셨다가 9월달에 다시 오신 분이에요. 다시 오셔서 등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뜨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당연히 근데 4월달에 이제 종료가 되셨더라도 이 마이너스, 그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지율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종료가 되셨기 때문에 그 월에는 만약에 그 월에 다시 4월 29일날 뭐 종료가 되셨더라도 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오셨다면은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지워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센터 내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터치를 하지 않았고, 자, 이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뜨게 제가 수식을 걸어놨어요. 이 회원님이 들어오면은 바로 뜨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일일이 해주시는 거죠. 이 회원님이 진짜 종료가 되셨으면 종료로 체크를 해주고, 이것들이 월별, 주차별, 일별 등록 유입에 다 찍힐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자, 잔여 세션은 이라는 뭐냐면 회원님들이 간혹가다 조기 종료되신 분들이 있어요. 연락을 안 받으신다든지 뭐 연장을 해드렸는데 또 안 받으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나머지 그냥 뭐 차감 처리해주세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의 잔여 세션을 적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 잔여 세션이 얼마나 내가 성실히 회원님들을 지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척도로 보실 수가 사실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등록을 하셨는데 8번 나왔어요. 한 달 등록하셨는데. 근데 그럼 수업을 뭐 얼마 안 했단 소리잖아요. 8번 남겨가지고 다 종료가 되셨다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왜 이렇게 회원님이 안 나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이제 직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 횟수, 재등록 횟수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재등록 횟수 보시면 거의 0이에요. 0 아니면 1이죠. 자, 평균 재등록 횟수가 그래서 0.262라는 소리예요. 이 회원님들이 종료되신 회원님들이 재등록 수가 0이라는 거는 신규로 등록하시고 바로 한 번도 재등록을 안 하시고 종료되신 분들이란 소리입니다. 이분들은 한 번은 재등록을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럼 0이 많다는 거는
신규 회원님은 받고 다 내보냈단 소리죠. 이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마케팅 비용까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재등록 횟수를 파악을 하셔서 재등록 횟수가 떨어지지 않게 어느 지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등록 횟수를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치를 마련을 하셔서 이 재등록 횟수가 그래도 올라간 회원님들이 종료될 수 있게끔 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수인계 부분, 간혹 이렇게 이제 가동욱이라는 회원님이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 마스터 회원님이셨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다른 선생님한테 받겠다 해서 원 선생님한테 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로 이제 인수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회원님 자체가 직장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당 선생님들한테도 영향을 이제 미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님들의 종료, 인수인계, 환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평균 운동 기간, 실제 뭐 연장 일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내가 우리 센터가 얼마나 회원님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7, 8, 9월달 매출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간혹가다 이 파일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파일 가져가시는 거는 뭐 좋습니다. 제가 뭐 저만 소장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다 같이 우리 사장님들, 선생님들 보고 좀 더 운영하시는 업체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배포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유료로 이제 배포를 하는 건지 여쭤보셔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혀 이제 이거는 받을 생각도 없고, 하지만 요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실 때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밝히실 수 있겠지만 이것만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만의 수식과 저만의 방법을 녹인 거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못 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옆에서 일일이 알려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신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매번 찍으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파일 하나가 사실 주는 의미가 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이 파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키워간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저는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신다면은 영상을 좀 더 이제 유심히 자세히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이 되겠죠. 요 데이터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